네. 보라. 뉴아이. 앞담아. 노. 앞담아. 예스. 보라. 뉴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일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멘트 가운데 나한일이라고. 나한일 있죠. 예. 라이브 아니고. 나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일. 내가 한일이다. 이게 좋은 생각이고 괜찮은데. 요즘에 우리 학생분들 요즘에 대자보도 붙이고. 이게 대자보 문화가 우리 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시 태동했다는 게 새로운 출발을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어떤 그 인권 문제, 권리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논쟁거리죠. 논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가 나중에 법적으로 다 규정되겠지만 천부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선언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와 위임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위임된 권리. 이 두 가지를 이거 혼동을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 때는 그건 천부적 권한이 아니에요. 위임된 권한이에요. 위임된. 이게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위임한 자들이 주인이야. 민주.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착각을 하면 그게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요거 착각을 했을 때.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좀 알아들었나? 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인권 수업을 좀 듣고 있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아이 쪽팔려. 자, 저는 초보 할배리. 야, 그럼 왜? 다 하고 박수 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종합교정 호빗 배입니다. 호빗 배. 저는 한일의 호빗의 배?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호빗의 배가 얼마나 돼? 요새 좀 살이 쪄가지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한일 다람쥐. 귀엽네. 너무 어색하네, 아직도 너무 어색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도사도사, 배추도사. 감사합니다. 저는 반짝반짝 합방 목사입니다. 저는 그 대자보 문화를 부활시킨 장본인 뭐지? 별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입이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요. 대자보. 이자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자보로 하겠습니다. 대자호.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예고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대학 사회에 어쨌든 머물고 있잖아요. 교수가 됐든 직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공존을 해야 돼요. 공존하려면은 이 틀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아주 불안해요. 근데 솔직히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일단 걱정한다고 치고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도사, 배추도사.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제로. 지나간 거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가능해요. 기억나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이요. 그냥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몰라. 알아볼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알아봐.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보는데 못 알아보는 놀라운 신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 어쨌든 이 학교에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집안 상황을 뭐 집안의 가족들이 다 아는 게 아니듯이 학교에 있다고 학교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더 알겠잖아요. 보니까 아는 게 또 아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 한일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거의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속하는 거의 1인자. 그리고 이 학교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법과 길을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누가 어디 갔지?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외초도사께서 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대학 어떤가, 특히 우리 학교의 상황은 어떤가 생각나는 대로.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850명, 900명까지의 정원 속에서 이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성장을 하고 제2의 한동대를 꿈꾸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부적 환경, 즉 이제 이 학령 인구의 절감 속에서, 그리고 대학들이 어찌 보면 김영삼 정부 때 자율화 형태로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 대학도 그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돼서 450명 계속 줄다가 지금은 219명이라고 하는 이 학생 정원을 가지고 우리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교의 그러니까요. 이 전체적인 학교의 규모는 시켰잖아. 이미 시켰답니다. 예. 전체적인 규모는, 학교 규모는 850명 정도의 사이즈에서 실제로 우리 대학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850명의 이 학교의 건물, 그리고 이 내부적 환경 요인들은 거의 850명 혹은 줄여가지고 450명의 규모의 경제로 우리 학교가 돌아갔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입학 정원은 219명이다 보니까 학교의 재정 여파는 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총장님들의 다양한 리더십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서 다양한 먹거리를 우리 학교에서 이 교육 사업을 펼쳐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총장님들의 노력, 그리고 교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또 다양한 학교 외부적 교육 사업,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입학해서 이렇게 납입하는 이 등록금, 이 한 세네 가지의 그 역할로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 생존해 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까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219명의 적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나 혹은 교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흔히 복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최저의 삶을 보장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뭐 우리 구성원들은 알다시피 다양한 이제 좀 이 갈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속에 우리 학교가 계속 이제 있었던 자산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과거 저희가 이 건물을 사놨던 삼성병원, 흔히 이제 전주역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기념관 외에는 실제 학교의 재정적인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좀 전망해 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학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다른 대학. 우리는 우리 이야기 안 해. 그렇죠. 근데 이 어쨌든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런 이상들 때문에 학교가 안 되면 나라도 안 되고 세계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대학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대학에 있는 한 사례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대학들이 요즘 이제 그 임금 체불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학 돈이 안 들어온다 이거지. 예. 근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임금 체불이 우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더라고요. 자연승급. 예, 자연승급분. 근데 뭐 우리 대학
이라고 제가 뭐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대학도 이게 지금 벌써 거의 3년째, 2년에서 3년째에 이 자연승급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학교의 재정 여파. 그러니까 저희 그 전임 총장에서 넘어왔을 때 현금 유동성이 통장에 있는 이 현금 유동성이 약 21억 정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지금 1년 반 사이에, 1년 정도 사이에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그 여파로 실은, 학교의 재정이 어찌보면 깜깜이가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 재정적인 것들이 열악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열악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그 현재 대학들의 상황은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놓고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학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어떻게든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역량도 있는 학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고, 근데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 말했던 기본권에 있어서 생존권이 전차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런 그 경향이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일반 다른 학교들한테 더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났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죠. 현재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외부적 여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교육부에서 굳이 이제 그 대통령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현 정권에서 이 평가 정책, 그러니까 대학 지원 정책을 새롭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대학 역량 평가, 우리 대학도 3억 2천 정도를 투입해서 받았던, 그래서 이번 연습 삼아가지고 다음 평가에는 4주기 때는 받아내겠다라고 했던 평가가 현 정권에 들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이제 그 교육 지원 정책이 글로컬 대학, 즉 대학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보여주면 교육부에서 지자체에다 돈을 내려보내서 지원을 해주겠다, 대학에다 혁신적인 이 교육 방향을 제시해라 라는 이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실제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단독으로 지금 생존의 이 돌파구를 찾지 않습니다. 인근이 이제 전북대하고 교대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현재도 지금도 이제 그에 관련된 교육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뭐 한 100억 정도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지금 335 짝짓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각자의 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전북대, 교대, 그리고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국립대와 그리고 완주에 있는 이응대학이 지금 함께 통폐합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지읒대학과 그리고 이응대학과 그리고 또 이 지읒 비읍대학 전문대학이 이 세 개 대학이 이 통폐합을 진행하겠다. 쌍시옷 비읍 이런 대학은 없어요? 쌍시옷 입시랑 그것은 아직 찾지는 못하죠. 혁신적인 대학 이름인데? 사이버 대학. 그게 지금 이응대학과, 그러니까 이응대학, 이응 쌍시옷? 예, 하여간 사이버 대학, 그리고 이응 비읍 전문대학이 또
통폐합을 해서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대학 혁신을 제안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북권에 있는 대학 가운데 이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대학이 어디냐? 네. 우리 한일장실대. 네. 지금 현재 대학의 생태계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그 통폐합은 좀 있었어요. 예, 국립대학끼리. 예, 있었습니다. 통폐합들이 좀 익산대하고 있고 전북대학이. 국립대학의 통폐합들이 좀 있었고, 국립대학은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거는 굉장히 기업 M&A도 아니고 상당히 혁신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양진단 평가가 있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영양진단 평가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끊어버리고 글로컬 역량 키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수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생태계, 급격한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대학들이 지금 하나가는 안 되겠고 합쳐서 이렇게 캠퍼스들을 공유하면서 뭐 함께 지금 생존하려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네. 굉장히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이 완전, 그러니까 교육 시장의 완전 변화죠. 변화이자 결국은 대학들의 생존이 결국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죠. 그 이미 다르고서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흐름에 지금 쳐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심지어는 우리 이제 같은 기독교 이제 전북 내에서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도 우리 대학하고 조금 이제 그런 논의도 됐었다, 통폐합 논의도 좀 됐었다라는 것 살짝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학조차도 지읒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예, 논의 지금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응대학이 지읒대학하고 이응대학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읒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또 다른 지읒대학이 있는데, 예, 이제 사립, 예.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지읒대학.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은 이제 이게 설왕설래한 부분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총아 임원들은, 그리고 이제 신대원 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죠, 학생들. 지금 처음 들을 겁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조금 앞섰으면은 우리가 좀 주로를 좀 같이 이렇게 엮어볼 수 있었던 그룹들인데 조금 늦었네요. 조금 늦었고. 예, 너무나 이제 그 부분들은 실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 다른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들에 정말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거고, 대학들이 자신의 이 법인을 통폐합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이 사립대학들 혹은 사립과 국립이 뭉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우리 대학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은 어찌 보면 기독교 대학으로 통합적 신학대학으로서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제 퇴보하거나 혹은 우리 대학 스스로가 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있나라는 좀 이제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급변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대학 영양진단 평가에 매몰돼 있었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학들의 경우도 거기다가는 했겠죠. 해왔던 게 있고, 거기는 또 액수가 또 100억대, 100억 뭐 이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는 글로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지금 발맞춰가지고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예전에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 아까 말한 이응대학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 병원하고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몰락해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한때는 현금만 뭐 한 수백억 대를 갖고 있었던 대학, 시업대학의 경우하고도 이제 병합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좀 시기상조였고 영양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생태계가 변하고 있네요. 우리 그 지리산이나 돌아다니고 뭐 학교 신경도 안 쓰고 월급을 공짜로 받고 있는 최사카께서는 이러한 그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은 대학이요, 강은 강입니다. 대답 한번 써야지. 부적 이용해 보겠습니다. 가면 이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지만 또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다른 전라북도 여타 대학이 이런 시류에 맞게 또 재탄생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역발상으로 오히려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이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교의 정체성은 또 공고히 하면서 하나의 또 어떤 경쟁력을 이렇게 또 재생산하면 오히려 이런 시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우리 대학의 어떤 본연의 고유성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쯤 됐으면 진짜로 대학의 생존의 문제를 놓고서 이 변화되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TF팀도 만들고 논의도 하고 관점 자료도 모으고 지금 현황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 전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부만 생각합니다. 바깥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내부 생각하고 내부에서 조금 좀 입시율이 높다 그러면은 기고만장하고 뭐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지금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물안 뭐라고 그러죠? 개구리. 찻잔 속의 태풍 또는 우물안에 뭐? 우물안의 최삭가? 저는 그렇게 좀 중급한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우리 진짜 알았어요. 우리 이제 마박 목사님은 굉장히 또 앞서가시잖아. 구글 멤버시잖아. 구글 뭐 있죠. 자격증도 있고. 그렇게 앞서가는데 최고로 앞서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구글은 또 요즘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병합 문제나 이 직원의 관리 문제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선구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배추도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들려요? 일단 이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학교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스럽게 도태돼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급사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도 그 한동대 말씀하셨지만 한동대는 저희보다 더 꼴짝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대학도 어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그리고 대학이 시대에 호소력이 있는 가치를 가진 대학이라면 오고 싶죠. 근데 그런 가치를 세우는데 정말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또 어떤 신앙의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대학의 목적이 굉장히 전북에서는 특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특수성을 더 공고히 하고 정말 그런 종교 지도자나 또는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뭔가 사회의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은 한일장신대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도 어떤 가치를 가지는 대학이 될 텐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 다른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다른 종합대학들을 봐도 그 종합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학과들은 통폐합되는데 뭐 크게 서로 이렇게 잘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거든요. 신학과는 이게 다른 어떤 지읒대학이 신학대학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전도사 양성과 우리 학교에서 전도사 양성하는 과정은 또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내부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을 강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신학적인 그 탐구하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외국에서 또 기독교 신학을 하는 학생들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한국적 신학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뭐 한국말로 강의를 한다고 그래도 뭐 걔네들한테 한국어를 교육시켜서 배우고 싶으면 와라 한국말로. 오석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한국말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국어로 강의를 해요. 그런 측면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신대원 들어가 보니까 신대원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까? 지금 어둡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룻기 내용이 좀 떠올랐어요.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가족이 그 땅을 떠나는데, 베들레헴은 지금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곳을 떠났다가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시어머니 주인공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먹을 게 생겼다, 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듣고서 어떤 결정, 판단을 내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너무 늦지 않나, 그래서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서 잠깐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을 가르치라는 그런 역량, 그리고 학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가치는 다 이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자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나 부족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대학이 생존해야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또 이게 교육적 가치가 먼저 우선이 있어야 대학이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또 다 차치하고 현재 교육부의 정책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실제적인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제한대학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 평가 요인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임금체불의 문제가 나타나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돈도 못 주는 대학이면은 이거는 이제 연구 분야나 기타 학생 복지나 이런 데는 뭐 도무지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대학이라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장들이, 이사장이나 총장이 형사처벌 여건, 그리고 대학 학생 충원율 자체가 부족할 때 결국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대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이 된다, 제한대학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임금을 주지 못했을 때 이게 가장 이제 부조로운 건데, 그럼 빚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그다음 문제. 빚 그건 그다음 문제죠. 예, 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임금은 지불을 해야 된다. 제가 하나 의문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적인 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그 피해를 학생들이 받는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월급 목적을 못 받는 정도지만 장학금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입학 학생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입 학생들의 여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육적 실현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절한 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 복지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재원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학이 100% 충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이제 그 예산을 보면, 우리 대학은 예산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으로 우리 대학은 운영되는 대학은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제 규모에서 이미 우리 대학은 상당히 뒤떨어졌고 문제가 있는 대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금 비율이 이제 전체 예산에서 낮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제 등록금만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등록금으로도 기본 아주 소박한 예산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꽤 어려운 상황이다. 어디 실감하고 있어요? 예. 더 심각한 일이 아닌데요. 이분은 다음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딱 말씀드리고 2부 하죠. 저기가 제일 어두워. 의자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 잠깐 제가 드린다면, 위험해서. 지금 우리 대학의 왜 문제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신입생 실제 충원율을 보고, 또 대학원생, 이번 특히 신대원생의 입학 비율을 보면, 우리가 정원이 지금 한 50명 정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여 명밖에 안 왔다고 하는 것은, 그 30명의 적자를 고스란히 실은 학교 예산의 적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 적자 예산을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우리 대학에 현재 2년 전부터는 그 알파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우리 대학의 문제, 경영의 문제라고 합니다. 50명을 그냥 유지를 해놓으면서 거의 못 채우는 다른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거는 20명 정도로 떨어질 거는 뭐 오래전부터 예측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대외적인 상황은 대학들의 M&A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파고들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새로운 한일, 뉴 한일을 어떻게 생산하고 또 실현시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제2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뉴 한일! 따바! 노! 예스! 오라! 뉴 한일! 고맙습니다. 빨리 저기 피자 먹읍시다. 제가 오겠습니다.